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 그렇죠? 출제 경향이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은 굉장히 어렵고 쉬운 것은 한눈에 그냥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정도로 쉽게 나왔고, 하지만 이제 어떤 게 많다? 쉬운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을 것이다, 쉬웠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와닿지는 않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좀 쉬운 경향이 짙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24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우리가 25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찾아야죠.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3점짜리예요. 이것도 힌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점짜리라고 하면 쉽게 접근을 하면 되시는 거고, 3점짜리라고 하면 뭔가 꼬아냈구나. 그렇죠? 자, 경상도 영덕의 오래되고 유력한 감은 모두 남인이고, 남인. 이른바 신양은, 남인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신양이 중요한 거죠. 서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서인이 향교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인은 신양이니까, 신양은 향회를 장악하면서 구양과 마차를 계속 빚고 있대요. 주자의 초상화가 비해졌자 신양은 자신들이 비난을 받을까 봐 책임을 전가시킬 계획을 꾸몄고, 그래서 주자의 초상화와 함께 송수열의 초상화도 숨기고 남인이 훔쳐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양이 지금 막 덤비고 있죠? 이게 뭐예요? 조선 후기의 향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양이 구양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자, 기억번.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니고요. 연포입니다. 연포. 연포, 부산포, 연포, 제포 언제예요? 세종 때예요. 세종 때 삼포기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다. 틀렸고요. 자, 니은번 시사에서 시동호회지요. 문예활동을 하는 역관, 중인들이 조선 후기에 문학 활동을 많이 했었죠. 디귿번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 태조 때 경시서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 기억번과 디귿번은 조선 전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을번 장시에서 상평통보로 값을 치르면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을 했다. 언제? 숙종 이후, 조선 후기 숙종 이후. 숙종 이후 빼면 조선 후기.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번이 조선 후기 상황으로 정답, 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26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인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달의 책, 성호사설. 여기에서 벌써 끝나야 되는데, 자, 이 책은 누가 평소 학문을 연구해서 기록한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것을 정리한 백과 사전 류의 책입니다. 자, 천지문, 만물문, 인사문, 경사문, 시문문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자, 특히 인사문에는 노비제, 과거제, 벌렬, 문벌, 그렇죠? 나라를 해치는 6가지 좀벌레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 뭐예요? 육좀론, 육두론을 얘기하고 있고, 호가 성호예요. 그렇죠? 이익의 성호사설. 그렇죠? 성호 이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북경에 다녀온 후 연행록을 남겼다라는 거죠. 사신, 홍대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익이 아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양명학은 정제두잖아요. 강화학파 정제두. 자, 세 번째, 북한 삼비가 진왕 순수비임을 강조했다. 추사 김정희죠. 금석학을 연구해서 이게 무학대사비가 아니었구나, 진왕 순수비였다라고 밝혔고요. 네 번째, 토지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이요. 한전론 이익의 주장이었죠. 그렇죠? 이익이 과거록에서 한전론을 제시했다라는 게 4번이 정답이고, 5번, 북학의를 저술했다.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했다. 박제가지요. 그렇죠? 박제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27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해 작품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그림은 겸재 정선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겸재 벌써 호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누가 한양의 경치를 그린 경교 명승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진짜 그림처럼 그렸다. 그는 우리나라의 산청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산수와 진짜 경치처럼 그린 산수 그림. 대표적인 화가로 금강전도, 그렇죠? 인왕제색도 겸재 정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볼게요. 와, 진짜 그림, 산수처럼 그렸는데 1번이 아닐까? 모르겠는데 2번이 인왕제색도 정선 같은데 1번은요. 풍속화로 유명한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총석 정도예요. 김홍도는 우리가 풍속화만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그 산수도 그렸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인왕제색도 정선의 그림이죠. 2번이 정답이고 세 번째는 이제 김홍도의 스승 강세왕의 그림이죠. 영통 동구도. 자, 네 번째는 김정희의 추사체만 기억하시면 안 되죠. 세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조선 전기 안견의 목류도 원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에 있고요. 자, 28번. 밑줄 그은 시기를 찾아야 돼요. 시기. 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이 불상은 불상이구나. 고창, 선운사, 동부람지, 마이열의 좌상입니다. 절벽에다 막 새겼잖아요. 그렇죠? 요 가운데 이제 비기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이 불상 안에는 비기가 세상에 나오는 날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언사상 뭐 이런 거겠죠. 이러한 예언사상은 안동김씨, 안동김씨요. 왕실의 외척을 비롯한 소수 특정 가문이 비변사가 엉망이 됐구나. 그렇죠? 권력을 독점한 시기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세도정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비기 도참설 그리고 예언사상의 유행. 다시 얘기하면 이 시기는 언제를 얘기하고 있다? 조선 후기. 정확하게는 언제? 안동김씨가 집권하고 있었던 세도정치 시기다. 세도정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찾아라. 1번 을사사화요. 을사사화는 사화잖아요. 사화는 조선 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명종을 모른다고 해도 을사사화 사화니까 이전이야. 자, 두 번째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1번 아닌 거니까 1번 정답이죠. 홍경래의 난은 언제예요? 순조 때 1811년이죠. 그러니까 그 순조 때니까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 자, 세 번째 삼정 이정청은 철종 때죠. 1862년 임술농민봉기가 터졌을 때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으니 철종 때 세도 정치 시기 맞고요. 네 번째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건 1860년이잖아요. 역시 철종 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양선이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 상황인데 조선 후기에 이양선이 출몰하기 시작했고 통상을 맨 처음에 요구한 거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세도 정치 시기쯤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흉흉해서 종말이 다가왔다. 이양선은 괴물로 보였다니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가 아닌 것은 조선 전기 1번이 정답이겠다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29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 사건의 원인으로 옳은 것. 사건을 찾아야겠네요. 자, 신문이에요. 프랑스가 등장했어요. 의궤. 프랑스 의궤하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지요. 프랑스 의궤 언제 프랑스 애들이 훔쳐갔다. 뭐 이런 거죠. 자, 프랑스에서 19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궤 모사본이 발견되었고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 언제 프랑스 군대에 약탈했던 외규장각 도서지요. 그렇죠? 의궤 중 헌종대왕 국장도감 의궤와 휴원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프랑스인이 베껴 그린 것으로 보는 모사본.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병인양요 때. 그렇죠?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 애들이 와서 후퇴하는 길에 요 보물 있네? 싫어. 그래가지고 약탈해 간 거잖아요. 병인양요 때 1866년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해서 외규정각 의궤를 가지고 갔다 뭐 이런 건데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가 사건이죠. 가 사건은 병인양요예요. 병인양요가 왜 터졌냐라는 원인을 묻고 있잖아요. 왜 터졌죠? 병인박해죠. 그럼 병인박해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고종이 국외 중립선언 이거는 너무 멀리 갔다. 1904년 상황이죠. 러시아하고 일본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대한제국에서 우린 중립을 선언했던 사건. 자, 두 번째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력을 선포한 것은 1889년입니다. 자,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 했던 것은 1868년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지요. 독일 사람. 자, 네 번째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해서 우리 어찌됐건 조정을 도와줬다라는 거 이모군란 때예요. 1882년. 자, 다섯 번째 병인박해로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처형됐던 1866년 병인박해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 5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프랑스 사람들 죽였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상수교 뭡니까? 강요죠. 아무튼 우리는 병인 박해를 찾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30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가번 왕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경복궁이 아니네요. 즉위했고요. 그때 나이가 12살이래요. 신정 왕후가 수렴청정도 했대요. 친아버지 흥선군을 대원군으로 흥선대원군이 됐네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고종이죠. 고종이 즉위했을 이 당신을 얘기하고 있구나. 정사에 참여하게 하고 신하의 예와는 달리 대우했다. 그렇죠. 그래서 고종이 즉위했던 1863년 부터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서 10년, 그러니까 숫자로 10년이지만 만 11년이죠. 73년까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고종이 즉위했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번 최익현이 상소를 올렸는데 대원군의 잘못을 대원군을 탄핵했구나. 만약 그 자리가 아닌데 국정에 관해서는 단지 그 지위와 자유의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왕이 너그러운 비달을 내려 특별히 그를 호조 참판에 발탁하고 총애했고 대원군이 분노했고 양주직국으로 물러나자 권력은 모두 민씨의 손아귀 민씨 정권이 들어왔다. 다시 얘기해서 최익현이 상소를 해서 흥선대원군이 탄핵됐고 그 다음에 민씨 정권이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흥선대원군의 탄핵 상소, 최익현의 계유년에 있었던 상소, 계유상소입니다. 그래서 최익현의 계유상소, 흥선대원군의 탄핵. 그러니까 63년부터 73년까지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1번 사창제가 실시되었다라는 거죠. 사창제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다라는 건 알잖아요. 연도 몰라도 돼요. 흥선대원군 집권기니까 1번이 사창제 정답. 2번 속대전은 영조고요. 장룡영은 정조 때 국왕 친위 부대를 만들었죠. 네 번째 계약조는 세종 때, 다섯 번째 백두산 정계비요 숙종 때 청과의 경계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활동은 1번에 있다. 자, 우리가 이제 3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 이유죠. 이유 사실. 자, 지금 보면요. 이게 또 문제가 있어. 우리가 시험지 봤을 때 중급 시험, 예전에 중급 시험은 이름이 확 눈에 띄었거든요.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셨어요? 아니죠? 이름이 확 띄었는데 요번에 심화 문제 때는 이름을 적어 놓고 눈에 안 띄더라고요. 맨 처음에 볼 때는 이 글부터 보이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 인물에 이름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이것도 팁이에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김홍집 그리고 황준센, 황준헌이니까 조선책략 얘기 아닐까? 요게 하고 들어가면 되지. 현재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기하죠.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다. 러시아 남하를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친중국, 그렇죠? 그리고 결일본, 연, 미방, 미국.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이 조선 책략이구나. 그래서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이 황준센의 조선 책략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국내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입한 이후 상황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운요 사건이요? 훨씬 이전에. 강화도 조약 체결 바로 직전이니까 훨씬 이전이죠. 1875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니은번도 역시 적합이는 이거보다 훨씬 이전 상황 1871년에 문을 닫는다. 뭐 이런 거죠. 자, 디귿번.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아니되옵니다. 어떻게 미국과 우리가 같이 연계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된다라는 거. 이 이후 상황이죠. 하지만 민시정부는 개방정책을 했잖아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죠. 1882년에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 상황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디귿 리을번 5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3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 지도를 찾아라. 이것은 요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요것을 가지고 모른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세요. 이걸 잡고 어디지 그러지 말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푸세요. 왜냐하면 이 점수 자체도 1점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파악 못했는데 지도를 아무리 보면 뭐 할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모른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세요. 1점이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료 자체가요. 요것만 힌트지 요거는 힌트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한번 봅시다. 영국군 묘지.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무단 점령한 영국군.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단 점령을 했대요. 자, 한 무덤의 비문에는 1886년 3월 수병 2명이 폭발사고로 죽었다라고 그래서 영국군을 추모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1886년이니까 3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있었나? 1885년 거문도 사건입니다. 거문도 사건. 자, 임병찬. 우리가 임병찬 하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독립의군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독립운동가 임병찬이 유배돼서 순국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순국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힌트가 되기는 어렵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른다면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임병찬의 순지 한 곳은 거문도입니다. 1816년인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거문도가 있잖아요. 4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강화도는 원체 너무 많죠. 강화도 지역부터 해서 엄청 많고 근대사 개양 바로 직전에 있을 때 강화도가 그냥 완전히 격전지가 되었던 진도 하면 삼별초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거제도는 뭐 포로 수용소 이런 것들. 울릉도도 역시나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거문도를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33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개혁인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정부가 교정청. 교정청 어디에서 들어봤는데. 그렇죠? 모르겠다. 자, 폐지하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했다.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궁극기무처 하면 언제예요? 1차 가부기업 때 아닙니까? 그렇죠? 자, 2차는 뭐예요? 궁극기무처를 폐지하고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2차. 1차 때는 궁극기무처, 1차 가부기업입니다. 은본이제를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은본이제? 이거 은인지 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힌트는 어디? 여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1차 가부기억을 얘기하고 있고 1차 가부기억이 아닌 것을 찾아라. 1번 과거제 폐지 1차죠. 2번 연자제 금지 1차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공사 노비법을 혁파했다라는 거 1차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법이 없으니까 이제 만민 평등한 사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노비법이 없으니까 노비라는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인신매매잖아요. 노비 사고 파는 거 그것도 금지하는 거고 과부의 재혼을 허용했던 것도 1차입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채택한 것은 이 4차죠. 근데 우리가 4차라고 기억 안 해요. 뭐라고 기억합니까? 을미개혁이라고 기억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을미개혁 5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이 방금 봤던 자료 있죠? 자료에서 궁극기무처만 파악했다면 쉬웠던 문제. 그런데 이게 몇 점이었어요? 아마 3점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맞춰줬어야 돼요. 그렇죠? 33번 같은 문제를 맞춰줬어야 됩니다.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야, 여기에서 벌써 녹두꽃이 나오죠. 떨어졌대요. 녹두 장군이 돌아가셨다. 뭐 전봉준. 그렇죠? 제작 의도. 맞네요. 동학농민운동 나오잖아요.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이 추구한 사회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가번이잖아요. 요 사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앞과 전만 보시는 게 좋지요. 고분홍민. 그래서 1월 달에 있었죠. 1894년 1월 달. 황토연 4월 달.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을 체결한 것은 5월 달에. 그렇죠. 그래서 전주화약 확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이 체포되었다. 12월 달에 체포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자, 전주화약, 그리고 전봉준 체포. 그래서 5월 달에서 12월. 자, 1번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된 것은 훨씬 이전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1863년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백산에서 직결해서 4대 강령을 발표한 것, 이것도 이전 상황이죠. 전주성 점령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월 달에 있었고요. 자, 우금치. 우금치 전투가 11월 달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마지막 전투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달 바로 직전에 11월 달에 이 일이 있고 체포 당하게 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황룡천 전투 역시 전주성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 전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5번째 서울에서 교조신원운동은 1894년 1월 달 고부농민 봉기 훨씬 이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1893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3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5번. 가에서 다들 순서대로 순서 맞추기입니다.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죠. 가번. 왕이 경복궁을 나오니 이범진. 와, 이거 어디서 봤어? 이범진. 어디서 봤더라? 자, 이윤용 등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되었다. 파천했습니다. 악원 파천이네요. 김홍집 등이 궁중에서 잡혀서 살해되자 육일준 장박은 도주했다. 악원 파천 상황입니다. 1896년 2월 달 상황. 자, 나번. 오늘 대군주 폐하께서 폐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조치게 짐이 짐 황제잖아요. 신민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니 단발령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죠? 을미개혁 단발령이에요. 너희들이 짐의 뜻을 잘 본받아 만국과 나란히 서는 대업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단발령을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을미개혁 때 단발령을 얘기합니다. 다번. 광화문을 통해서 들어온 일본 병사는 일본 애들이 넘어왔나 봐요. 권총궁을 이런 권총궁, 경복궁 권총궁이죠. 침입해서 일본 장교는 흉악한 일본 자객들이 왕후를 수색하는 걸 도왔다. 왕후. 자, 자객들이 여러 방을 샅샅이 뒤졌고 왕을 찾아내서 시해했다.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지요. 그렇죠? 을미사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을미사변이 있었죠. 뭡니까? 을미사변이 있었죠. 을미개혁이 있었죠. 그렇죠? 을미사변이 있었고 을미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을미의병이 일어나니까 난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을미사변이 있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이 있고 그리고 악원파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나 가가 되어야겠죠. 다나가 어디 있습니까? 5번에 있습니다. 자, 연도는 체크를 했지만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순서대로 우리가 연상을 하면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6번. 다음 조서가 반포된 이후 상황이에요. 반포된 이후 상황의 정책. 자, 여러 신하와 온 백성이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서 한 목소리로 반드시 황제의 칭호로 높이라고 간청을 했고요. 나는 여러 번 사양했지만 나네요. 왕인가 봐요. 근데 거절할 수 없어서 백악산 남쪽에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냈고 황제 자리에 올랐다. 황제 자리에 올랐구나.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했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을 만들었으니 대한제국을 만들었다. 연호는 광무로 한다. 그래서 개혁을 하니 광무개혁이고 이것이 대한제국 선포입니다. 그렇죠?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1897년 10월 이후에 대한제국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했으니 민씨정부에서 민씨정권에서 있죠. 1881년 상황. 청해 영선사로 김용식을 파견했다. 역시 1881년 청나라에 파견을 했다라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기기창 같은 것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 군 통수권을 장악해서 원수부를 설치했다. 여러분, 원수부, 군권을 장악했던 고종 황제주요. 그렇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상황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그 대한제국 만들고 광무개혁을 했으니까 광무개혁 안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후 상황이겠죠. 네 번째,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한 것은 이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88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뭐 이렇게 그래서 유경공원 헐버트 길모어가 뭡니까 그 최초의 원어민 강사로 초빙이 됐고요. 그리고 상류층 자제들을 교육을 시켰다. 자, 다섯 번째,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하무는 1880년이죠. 그래서 개화 총괄기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이후 상황으로 정답이죠. 3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문을 찾는 겁니다. 독립유공자의 명패를 부착하는 행사가 해외에선 처음으로 영국에 있었고요. 영국에 있는 베델 손녀집에서 열렸습니다. 베델은 양기탁과 함께 어떤 신문 끝났죠? 뭡니까? 대한매일신보 아닙니까? 1904년에 발간을 했던 그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렇죠? 1904년부터 1910년까지 활동을 했던 대한매일신보 가장 활발한 신문이었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영국인 베델. 그렇죠? 자, 1번 방문국에서 발간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그리고 그를 이은 한성주보가 되겠죠. 두 번째, 상업광고 최초 한성주보가 최초 상업광고를 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주장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매일신보뿐만 아니고 많은 신문들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에요. 그렇죠? 독립신문. 그러면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있었기 훨씬 전에 있었죠. 19세기 말 1896년.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전 사진을 기재한 것은 베를린 올림픽이잖아요. 이것은 일제강점기 안에 있었던 1938년 상황이죠. 동아일보 일장기 삭제 사건인데 이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된 동아일보예요. 아무튼 우리가 대한매일신보는 3번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3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을 찾아봐라. 인물. 이곳은 도산 땡땡땡 기념원. 도산. 우리가 이분의 호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 아닙니까? 그렇죠? 자, 신민의 결성을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신민의 1907년이죠. 서북학계도 조직을 했고요. 흥사단, 미국에서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을 했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겉으로 봤을 때 교인, 그렇죠? 기독교인들의 모임인데 아무튼 독립 단체에 이제 뭡니까? 지원금을 보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서 국문연구에 참여했던 주시경 선생이고요. 자, 두 번째 대성학교를 설립했죠. 어디에? 평양에 1908년 누굽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세 번째, 도쿄에서 이랑이 탄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거죠. 1932년 상황이고요. 네 번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의 독립 박은식 선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20년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인영, 허위 이 정도가 되겠지만 서울 진공작전 바로 직전에 이인영은 그 부친상을 당해서 낙향하게 되고 아무튼 안창호 선생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2번에 정답이 있다. 자,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을 못 찾았으면 지도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탐구활동 계획서요. 어디 지역 이주민의 삶이다라는 거죠.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에네켄 농장. 우와, 에네켄
처음 들어봤는데 식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노동 조건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주민 그러면 어디만 기억해요? 하와이. 그러니까 사탕수수 농장인데 에네켄 농장. 이렇게 되는. 자, 4번. 독립군 양성을 위한 숙무학교. 숙무학교는 많지는 않았어요. 고급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 숙무학교라는 부분은 조금 몇 번 들어봤는데 어디예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그 한인단체 숙무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네켄 농장은 멕시코 이주 한인 노동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찾는 문제예요. 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멕시코 디귿번에 있으니까 미음번에 있으니까 5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와이라고 하는데 하와이를 할 때는 꼭 사탕수수, 대한제국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이런 군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멕시코 여러분들이 하와이만 하니까 한번 혼나봐라 그래서 멕시코를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숙무학교가 나왔으니까 숙무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해두는 편이 좋겠죠. 40번입니다. 단체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때 사진부터 보여요. 그러니까 인물을 찾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 인물이니까 이것만 보고 바로 들어가 안 돼요. 문제를 보셔야죠. 인물을 찾아서 단체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말풍선이 있으면 인물 사진에 대한 설명이 나와줄 겁니다. 보세요. 이 동상은 박지혁 의사입니다. 여러분 박지혁 의사가 라고 하면 우리가 의열단 딱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1920년 기념해서 세운 것인데 그는 김원봉, 윤세주 등이 여기 보세요. 김원봉. 만주에서 창설한 어디에 가입하고 고서상으로 부산 경찰서에 들어가서 투탄을 했다라는 거죠. 박지혁 의사입니다. 1920년 부산 경찰서에 투탄했습니다. 어디예요? 의열단. 그럼 지금 박지혁 의사에 대한 활동을 묻는 게 아니지요. 벌써 나와줬잖아요. 여기에. 뭐예요? 단체 활동이니까 의열단의 활동을 찾아라라는 거죠. 의열단의 활동 찾아보자. 1번 국채보상운동을 후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국채보상 기성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기관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그리고 황성신문 이런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국채보상운동이고요. 두 번째,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1923년 김원봉 선생이 신채호 선생에게 부탁을 해서 의열단 행동 강령을 만드니 그것이 조선혁명선언이죠. 2번이 정답. 자, 세 번째,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던 청산리 대첩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다는. 네 번째, 구미위원부는 1919년에 그 미국 워싱턴 DC에 이승만이 설치를 하는데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단체를 물어보니까 어느 단체 소속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이다라는 거죠. 자, 만민공동의 개최 어디예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그렇죠? 그래서 독립협회. 우리가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민족운동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오늘 종로 1가 사거리 큰 길에서 모인 동기를 진술해라. 왜 모였냐? 나는 어제 오후 5시쯤 경성구 남대문로에 있었는데 자동차에서 뿌린 독립선언서. 오케이. 자, 나는 그 선언서를 읽고 우리 조선국이 독립되었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참지 못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로에서 계속 큰 소리로 외쳤더니 군중이 모였고 같이 흔들자. 그리고 만세를 부르자라는 거죠. 그 선언서의 내용을 진술해봐라.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이 자주민인 것을 선언과 동시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1번.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되었다.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급속도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 정도가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뭐 중국의 오사운동, 뭐 인도의 비폭력 불국적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투쟁 쪽으로 이렇게 의식 전환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조직화하는 거, 조직화하자라는 움직임 덕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2번이 정답이죠.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한 것은 신민회지요. 신민회가 1907년에 활동을 했고, 그리고 1911년에 일본 놈들이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민회니까 정답과 좀 거리가 있고요. 네 번째,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은 이 이후에 있었죠.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운동이니까 동아일보에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농촌 계몽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3.1 운동에 대한 설명은 2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4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어린 동무들에게, 어린 친구들, 어린이에게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들에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로 서로 존대합시다. 뒷간이나 단벽에 금실을 쓰거나 그림 같은 걸 그리지 말자. 길가에서 떼를 짓거나 유리 같은 거 버리지 말자.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자. 굉장히 그 내용 자체가요 좀 순수하죠.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들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하자. 뭐 양보하자 뭐 이런 거겠지.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자. 1923년 어린이날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날이 5월 1일이 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린이날은 기념식은 23년이에요. 어린이날 제정은 내부적으로 22년에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1년 뒤에 기념식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1923년 처음에는 5월 5일이 아니고 5월 1일이 있어요. 5월 1일 어린이날 선포입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천도교 소년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20년대 소년 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통감부요. 여러분 통감부는요. 통감부의 원인이 된 것은 어디입니까? 1905년 을사늑약에서 통감부 만들자.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만든 것은 1906년부터예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들어온 1910년까지 1910년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죠. 총독부의 탄압을 받았어야죠. 김광재, 서상돈 등이 주도한 것은 뭡니까? 서상돈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했다. 자, 세 번째, 서당규칙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서당규칙은 1918년이에요. 그래서 민족교육을 억압하는 일본 놈들에 맞서서 우리가 서당이라는 것을 개량을 하자. 그래서 서당을 개량하면서 서당에서 민족교육을 시켰습니다. 총독부의 눈을 피해서. 하지만 일본 놈들이 그 사실을 알고 뭐야 이것들 그러면서 1918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서당규칙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잖아요. 자, 네 번째, 천도교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었다. 천도교 소년회. 천도교는 그 손병희 선생이 동학의 3대 교주죠. 이름을 천도교라고 바꾸고 그 지회에서 자신의 사위 방정환을 천도교 소년회 한번 네가 이끌어 볼래?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체가 돼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는 거. 4번이 정답이죠. 5번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1920년대 물산 장려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고 해서 평양에서 맨 처음에 시작합니다. 자, 43번이에요. 밑줄 그은 시기 일제 통치 정책. 그러니까 시기를 찾는 거죠. 언제냐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국민총력 조선연맹이 발행한 이것만 나와도요. 일단 뭡니까? 국민총력 조선 다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막 쥐어짜는 듯한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애국반, 애국반, 뭐 서로 감시 감독하게 이렇게 하는 애국반, 화배에 실린 것입니다.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중일전쟁 1937년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1941년엔 또 진주만 습격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그러니까 1937년 이후의 시기를 보자.
자, 여행 갈 때 반드시 각반과 몸빼. 여러분, 이 몸빼는 몸빼 바지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에게 몸빼 바지 입으라고 강요를 했었죠. 이유는 뭡니까? 몸빼 바지가 그 노동력 착취를 하기 위해서 편안한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거잖아요. 아주 슬픈 옷입니다. 자, 출정 군인의 유가족에게 힘이 되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1937년 이후에 민족 말살 통치를 얘기하고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또 병참 기주화를 얘기하고 있죠. 자, 1번. 미스야 협정을 체결했다 1925년이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와 그리고 당시의 만주국군 장쩌린이 이렇게 그 독립운동 형상금을 걸었던 그래서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고 두 번째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지요. 자, 세 번째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대고 실질적으로 23년에 만들고 24년부터 입학을 받았으니까 24년 정도 아무튼 우리가 이제 30년대 이후 상황과는 거리가 있고 네 번째 헌병경찰제 똑같죠. 1910년대입니다. 조선 사상범 여기 나오네요. 사상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죠. 그러면 언제로 풀어라? 전시 상황 이후로 풀어라. 그렇죠?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였다라는 거. 1941년 상황이니까 37년 이후 상황 5번이 맞죠. 전시 상황 때 있었다라는 거죠. 4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 독립군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국립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에 있는 양세봉. 양세봉. 자, 양세봉 하면 조선혁명군. 그렇죠? 그의 묘는 북한 애국 열사령에도 있고 그가 남북 모두로부터 추앙받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계죠. 그는 남만주 일대 조직된 어디의 총사령관, 중국 의용군과 함께 항일투쟁. 양세봉은 조선혁명군 그리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한중연합작전을 1930년대 초반에 전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영릉과 전투, 흥경선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혁의군영이라고 외우면 암기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지. 찾아봅시다. 1번 정확하게 있네요. 영릉가 전투 1932년 상황. 여기에서 우리가 대승을 했으니 1번이 맞고요. 중광단을 중심으로 조직해서 확대 개편한 것이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입니다. 자, 자유시 참변 이후에 세력이 약화되었는데 1920년 우리가 독립군부대 연합군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대한독립군단이죠. 군단을 만들었고 자, 네 번째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웠다. 이것이 의열단의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군 장교를 우리 스스로 양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것은 1940년 창설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혁명군은 1번에 있다라는 거죠.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선언문 발표 이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자,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이 당을 없애고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한국독립당으로 합당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독립당으로 합당을 하고 위원장은 김구가. 그러니까 시대를 물어보는 거니까 1940년. 이 이후의 얘기들은 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에서 힌트를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렵죠? 3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점수 배점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1940년 이후 상황을 묻고 있다는 거죠. 자, 1번 김규식 선생이 파리강화회의 1919년 상황이고요. 자, 참의부 1923년, 신민부, 정의부 24년, 25년, 1920년대 초중반에 3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윤봉길이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의거, 윤봉길 의거 1932년 4월 달이잖아요. 자,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1941년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채택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그러니까 41년이니까 40년 이후 상황이니까 4번이 정답이죠. 5번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6번으로 넘어갑니다. 밑줄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 지금 사진에서 벌써 보여요. 100억 불 수출해 난.
수출 100억 달러 달성입니다. 이것은 당시 정부가 100억 달러 수출 달성 축하하고자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한 조형물이고 10억 달러 뭐 이렇게 된 지 7년 만에 100억 달러 수출을 이뤘다.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우리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시기 박정희 정부를 찾아라라는 거지요. 자, OECD는 너무 근접한 현대잖아요. 그렇죠? 1996년 상황 김영삼 정부 때고요. 두 번째 미국과 자유무역 이건 더 가깝죠. 2007년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YH 무역 노동운동 이것이 1979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 정답은 체크가 되고 무역운동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당시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박정희 정권에서 제명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12.6 사태로 유신이 막을 내리는 아무튼 정답은 우리가 3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는 1993년이죠.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최근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98년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3번에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문제를 하나 딱 놓고 두 개의 문제를 줬어요. 와, 처음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한 조선에 관한 3조 2항이 우리는 이건 모르지요. 구성된 무엇이 3천만의 큰 희망 속에 20일 드디어 덕수궁 석조전이 나왔어요. 조선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을 쥐고 있는 만큼 주의는 잠옷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이 결정사항에서 모이는데 어디에서 모여? 덕수궁 석조전에서 모였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미소공동위원회예요. 그렇죠? 미소공동위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출범한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겠죠. 1차 때. 자, 나 한번 볼게요. 조선인이 다 하는 것과 같이 기억은 찾았으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난관에 복착. 잘 안 됐대요. 미국은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는 유엔 총회에 제출했고요. 지금 이게 미소공동위원회 이 내용이 아니네요. 지금 뭐예요?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세계 각국은 41대 6으로 이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시키기로 가결했고요. 조선이 권고하고 싶은 것이 이 중요한 유엔 총회가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라. 뭐 이런 얘기죠. 이건 뭐예요?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다라는 거죠. 47년 9월 달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를 지금 묻고 싶을까라는 거죠. 두 개를 내줬으니까 시기가 보면 46년에서 47년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찾아볼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억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왔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질문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봅시다. 자, 기억본 기구에 대한 설명. 뭡니까? 기억이 미소공동위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아봐라.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공약 이것은 군사정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61년 박정희가 이끌었던 군사정부에서 발표했고요. 두 번째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기관을 통폐합하였다. 이것은 이제 아직 대한민국 정식 정부도 안 만들어진 무슨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그렇죠. 이것은 신군부에서. 자, 세 번째 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권을 행사한 것도 이거 간접선거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신체제입니다. 네 번째 조선인민공화국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1945년 9월 달에 자, 다섯 번째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 범위를 두고 서로 싸워요. 어디? 미국과 소련이 싸웠다. 일단 5번이 정답이에요. 어떻게 싸웠느냐? 미국은 전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국에 있는 전체 정당이 참여하게 하자. 소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기지 마.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시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리게 되었죠. 그래서 1차, 2차 모두 결렬되었죠. 정답은 5번이고요. 48번 문제. 그렇다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보세요. 미소공동위원회 가번 1946년 3월부터 1947년 9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1번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은
1948년 4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안 되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도 역시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만들어지고 국회가 출범하고 초대 국회 활동이니까 이 이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 돼요. 자, 세 번째,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실현칙이 만들어진 것은 이것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46년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그리고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반쪽짜리가 되겠네 라고 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가 됐죠.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실현칙이 만들어졌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이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죠.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은 여기에서 농지개혁이 시행된 게 아니고 법을 제정하였다라는 거죠. 49년에 만들어요. 49년이니까 이후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법은 49년, 시행은 50년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는 언제입니까? 48년 5월 10일이죠. 훨씬 이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49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밑줄군 총선 이후의 사실. 선거인데요. 이거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3점짜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내버렸어요. 자, 이번 총선에서는 김대중, 김영삼이 이끈 신한민주당, 신민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1야당으로 신민당이 등장을 했고요. 여당은 민정당이에요. 민정당? 노태우?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한 반발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민정당 이런 얘기가 여당 집권 여당이고 야당에서는 김대중, 김영삼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6월 민주항쟁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총선이었구나라고만 파악하셔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은 신민당이었고 힌트는 요거예요. 여당은 민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87년에 6월 민주항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 상황 바로 직전에 85년에 1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어려웠지요. 1번 의원 내각제를 고일자로 하는 개헌. 이건 언제입니까? 이 공화국이 들어설 때. 그렇죠? 그래서 60년. 자, 두 번째는 3.15 부정선거로 요거 언제 60년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신군부. 요것은 너무 멀리 갔다 저쪽으로. 그렇죠? 비상계엄. 요것은 언제입니까? 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 날 발표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네 번째 직선제 개헌을 청원하는 1천만 명 서명운동이 이때 전개가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신민당이 주최해서 85년 12월 달에 개헌 청원 1,000만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긴급조치 철폐. 이것은 이제 유신 체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정답은 안 될 거예요. 3.1 민주 구국선언 언제입니까? 1976년 명동성단에서 반유신 운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50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어느 정부인데요? 정부를 찾아야 돼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래서 행복 도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행복도시, 그러니까 행정중심지를 이주하자. 뭐 이런 거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런 거 있고 질본을 또 만들었다라는 거죠. 평화통일 노력. 이것이 다 언제냐?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여러 그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 2005년에 위원회라고 이름 바꾸고요. 2005년에 과거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발족했고 질본이 2004년에 그래서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평화통일 노력을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자, 1번 남북기본합의서요. 1991년 노태우 정부지요. 자, 남북조절위원회요. 이것은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7.4남북 공동성명하고 통일을 위한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었고요. 14남북 정상선언, 공동선언 이것이 2007년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고 네 번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달 노태우 정부에서 했고요.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최초 이게 중요해요. 최초
이제 최초가 등장을 해야 돼요. 최초가 아니면 답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근데 최초니까 전두환 정부죠. 85년 전두환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47회 심화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굉장히 이제 겁을 먹고 너무 어려울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셨을 때 이거 어려웠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급 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웬만한 건 다 쉽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모르는 것은 지금 모르니까 파악해서 다시 시간이 있으니까 이론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기출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48회에서 뵈야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